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4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이장님께서는 오늘은 또 기자회견을 가셨어요. 네. 어떤 기자회견이냐? 좀 이따가 돌마고 팟캐에서 아마 듣게 되실 텐데 오늘 KBS 본부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원에 가서 네. 이사들이 그 업무 추진비 이상하게 쓴 거 네. 빨리 조금 감사 결과 내놔라. 이래라. 감사원 이래라. 예, 빨리 결과 내놓고 마땅한 조치.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또는 나와야 마땅한 조치는 사실 해임 건의죠. 강규영 이사 등에 대한 해임 건의를 방통위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감사원이 하는 게 감사 결과를 해서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또는 검찰 수사 요구, 건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임 건의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인데 지금 그 자리에 가셔서 KBS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만 덩그러니 남아. 네. 오늘 또 한번 제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저희는 오늘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털기 전에 안녕하세요. 민원련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저희가 또 댓글에 올라온 반응들을 가끔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가 아니라 민원련의 배나쇼로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예, 아주 댓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나은 활동가. 네, 너무 부끄럽고요. 네, 그리고 그 이름으로는 하고 싶지 않네요. 방송 컨셉은 괜찮은데 이름이 좀 그렇다. 종편 기자세요? 그 이름은 저 이정일 PD께서 좀 고민을 해보시죠. 배나쇼 좋은데 나는. 너무 애국 세력 같잖아. 배나TV 같잖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배나TV라고 KBS 조우석 기사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막 박원순 욕하는 그런 방송 있거든요. 재밌네요. 배우고 나누는 쇼 배나쇼.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뭘 기대해? 기대해보겠습니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해? 너무 웃겨가지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개편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먼저 KBS MBC 돌마고 소식부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이 돌마고 팟캐는 빨리 일단 첫 번째는 빨리 끝나야 되고요, 사실은. 맞아. 두 번째는 저희가 참 뭐랄까 난감합니다. MBC는 하루하루 뭔가 진행돼요. 어제 김재철 전 사장 또 구속영장 청구했고 거의 이제 MBC는 정상화 수순으로 이제 밟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KBS 상황이 좀 비교적 너무 뭐랄까요 좀 더딘 편입니다. 진전이. 왜냐면은 지금 김경민 이사 구 여권이사 사퇴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큰 좀 변화로 찾아봤을 때는 그리고 뭐 고대영 사장, 강규영 이사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는 많이 있지만 이 범죄 혐의의 사법적 처리를 기다리자니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진 사퇴를 또 바라기도 어렵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KBS가 좀 진전이 더뎌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할까요? 참 분위기가 너무 상반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KBS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 자체는 지금 그 구 여권 이사들 그리고 고대영 사장 경영진의 퇴진에 일단은 쏠려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KBS, MBC 본부의 정수영 기자님, 허유진 기자님 각각 연결해서 먼저 KBS, MBC의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그럼 먼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유난히 저희 배난 활동가께서 더 반가워하시네요. 네. 자, 어제 이사회도 잘 나오지 않는 이원일 이사를 우리 직원들이,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제 어떻게 이원일 이사 얼굴은 좀 보셨습니까? 네, 어제 뜻밖에도 예. 못 볼 줄 알고 갔는데 현장에서 극적으로 상봉을 했고요. 저희로서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예. 정말 얼굴을 볼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어제 저희들이 이제 11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예. 이원일 이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바로 앞에 저희 이제 LED 이제 영상 촬영도 전개를 해놓고 많은 조합원들이 이제 손피켓과 함께 구호도 외치고 한 1시간 반가량 평화롭게 집회를 마쳤고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현장에서 아주 집회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조합원이 남아서 이제 현장에 계속 그 이원일 이사를 포함한 적폐 이사들 송사안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는 영상물을 재생을 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남아서 구호도 외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홍보전을 하셨군요, 일종의. 시민들도 보시고 또 거기 직원들도 이사의 동료 임직원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그렇죠. 우리의 동료가 이렇게 KBS 이사로서 남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좀 조언도 서로 해주시라고 영상을 틀어놨는데, 근데 그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봤더니 정말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 중에 일부 이제 반가운 마음에 따라가서 이사님 사퇴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인카드 2천만 원 어디 쓰신 겁니까? 뭐 정말 KBS 업무를 위해서 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근데 고대영 사장과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럼? 네, 입을 꾹 다물고 어디론가 바삐 향하시더라고요. 혹시 눈은 안 감으셨나요? 네, 눈까지 못 봤습니다.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희 조합원들을 빨리 이제 떨쳐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조합원이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손을 스쳐 올리면서 살짝 위협적인 반응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가던 저희 여성 조합원이 흠칫 놀라서 저거 지금 폭행하려는 건가 하고 놀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부산 없었고 그래서 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잘 이제 이별을 하고 돌아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원일 이사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우리 일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남아서 계속 홍보전을 하실 때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 집회를 할 때 그러면은 사무실 안에 있었단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네요. 저도 그 생각을 진짜 못 해봤는데 아마 안에서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서 듣고 계셨는지 아니면 뭐 귀를 좀 닫고 계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원일 이사 참 고대영 사장만큼이나 얼굴 보기 힘든 분입니다. 사실 이사회 자체를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이사회를 잘 안 나오시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구 여권 이사이시고 이분이 비교적 강규영 이사 같은 톱스타가 아니라서 좀 조용하시지만은 네, 우리 노조를 향해서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무튼 간에 뭐 그래도 비슷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역시 KBS는 이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기자회견이 하나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이 오전 10시인데 한 1시간 후에 예정이 돼 있죠. 어떤 기자회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감사원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고요. 오전 11시에 시작하는데 감사원이 방금 이제 이원일 이사를 포함한 KBS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라. 공영방송 이사라는 사람들이 수신료로 만든 업무 추진비를 용돈 쓰듯이 사용한 의혹이 나왔는데 이걸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
특히 이제 이 사회가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무관한 데 돈을 쓴 것으로 보이는 의혹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감사원이 KBS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예. 또 다른 명목으로 받은 보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돈들을 과연 그 돈을 지급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라. 예. 그리고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발표를 하고 문제가 적발된 이사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임명권자에게 중징계를 요청해라. 예.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리인데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감사원에게 명확히 요구하기 위해서 예.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은 비슷한 취지로 저희 KBS 현호조 조합원들이 네. 지역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는데요. 네. 네, 지역 지부 조합원들도 똑같은 이제 취지의 집회를 내일 감사원 같은 장소에서 역시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내일 모두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군요. 예,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 내일은 이제 내일은 집회군요. 아, 예. 예. 그래서 내일 감사원 앞이 아마 저희 조합원들로 가득 찰 겁니다. 예. 네, 저희 조합원들이 한번 모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한 수백 명이 감사원 앞에 몰려와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감사원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를 다 해라. 예. 법이 보장한 권한을 이행해라. 그래서 KBS 이사들 가운데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이제 법인카드를 용돈 쓰듯이 사적으로 유용한 문제가 적발된 이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해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감사를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서 지금 여론이 좀 있는 건데 많은 저희가 이제 보니까 여론 반응을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이 KBS 감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끝난 거냐, 한다는 말은 오래전에 나왔고 일부 보도를 보면은 이제 감사 끝나고 조치만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업무 추진비 관련 감사가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KBS 기관에 대한 기관 감사는 뭐 상당한 시차의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진행되는 것이라서 그냥 원래 올해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진행됐던 것이었고요. 예.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는 그런 그 통상적인 감사는 별도로 감사원이 따로 움직인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감사들이 그러니까 이사들이죠.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그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접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원이 그 문제가 사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긴급히 감사에 나선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KBS 적폐 이사들 포함해서 5명 정도의 이사들을 KBS 건물 내에서 이제 면접 조사를 해서 과연 당신들 이사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KBS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그 비용의 지출 목적에 맞게 쓴 것이냐 하나씩 다 점검을 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이 조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 결과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징계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수위에서 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뭐 이런 결정들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내릴지 이런 점들은 저희도 사실 감사원 내부의 사정이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뭐 공식적으로 일정이 이렇게 탁 나오는 게 아니군요. 외부의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감사원이 KBS 이사들의 어떤 비용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그런 의무를 이런저런 정치권 눈치 보기 등 때문에 혹시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면은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소식도 조금 우리 저 본부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소식인데 이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예전에는 KBS 1노조 또는 9노조라고 불렀던 기업별 노조, 이제 KBS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죠. 그 노조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파업을 접는 건가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일부 보도를 보면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파업 철회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KBS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것으로 일부 보도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파업 복귀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런 걸로 이제 일단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 어제 그 KBS 노동조합, 그 기업별 노조죠. 기업별 노조인 KBS 노조의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이었죠. 6일 날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때 KBS 노동조합의 지역 지부들, 기업별 노조의 저희와 똑같이 그쪽도 지역 지부가 있는데, 그렇죠. 지역 지부의 지부장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파업을 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저희가 뭐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연기가 되고 단체가 체결과 그에 따른 파업 복귀도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 듯 해왔는데 오늘 다시 그 비대위가 소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무기한 연기됐던 게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열렸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부 내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냥 가겠다라는 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을 하겠다는 거죠. 파업 복귀를.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여러 또 저희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단체를 체결하고 파업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아마 KBS 노조, 그 기업별 노조 차원에서는 내릴 걸로 보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대영 사장과 다시 한 배를 타고 서로 사이좋게 악수하고 사인하고 평화로운 노사 관계로 가는 거죠. 저희로서는 뭐 상당히 참 보고 있기가 괴로운 상황이죠. 함께 고대영 사장을 퇴진시키자면서 파업에 들어갔던 다른 노동조합이 그 퇴진을 요구하던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악수를 하고 협약 체결에 사인을 하고 사진도 찍고 단체 협약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지켜본다는 게 뭐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매우 좀 지켜보기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파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혹시 KBS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은 그때부터 KBS 새노조, 그러니까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의 파업에 뭐 어떤 법적 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을 우려하실 텐데요. 뭐 그런 우려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업은 이제 주체, 목적, 또 절차 등이 이제 합법적이라고 했을 때 합법 파업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지위를 지니게 되는데요. 저희 파업의 이번에 목적이 공정방송 사수와 단체협약 체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파업 목적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이 설령 이제 달성이 된다고 해서 또 다른 목적인 공정방송 사수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단체협약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고대영 사장이 나가느냐, 또는 고대영 사장이 갑자기 과거에 정권의 방송사장이 앞장섰던 자세를 개과천선하여 버리고 어느 갑자기 언론 자유의 투사로 돌변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파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파업 쟁의 행위를 유지하는 것은 이미 지난 MBC 170일 파업에 대한 법원의 각종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뭐 파업 목적의 합법성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지금 교섭의 권한이 KBS 노조, 기업별 노조에 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교섭 창구가 단일화됐다고 해서 그 단일화된 창구의 교섭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만이 파업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뭐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일을 통해 자동적으로 저희 파업이 어떤 하자가 있는 것처럼 바뀌는 뭐 그런 근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BS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뭐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고대영 퇴진, 또 이인호이사 해체를 요구하는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의 파업에 어떤 뭐 앞날에는 아무런 뭐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 조합원 의지는 아시다시피 거의 뭐 무쇠도 씹어 삼킬 수준으로 강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대영 사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고대영 사장이 더더욱 이제 궁지에 몰려있던 고대영 사장이 조금 힘을 얻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고대영 사장이 좀 더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게 되지 않을까요? 고대영 사장은 이미 식물 사장 상태로 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고요. 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생명 연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지난번에 본인의 200만 원 국정원 돈 수수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발빠르게 이제 민사소송만 딱 걸었던 것이 이사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볼 목적이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번 단체가 체결을 통한 KBS 노동조합, 그러니까 기업별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자기가 쫓겨난 날짜를 조금 미루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겠죠. 저희로서는 과연 그게 고대영 사장의 목적대로 될까 매우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은 고대영 사장의 해임을 결정할 권한이 뭐 KBS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 열기라든가 동참 여부와는 별 관계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다만 이제 이사회에서 뭐 자기가 해임을 당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왔을 때 뭐 어떤 근거를 활용하고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대영 사장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카드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주기 위해서 굉장히 결사적으로 노력했을 걸로 아마 추측은 되고요. 그러나 아마 의도대로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대영 사장 얘기가 나온 김에 귀국하신 지 한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얼굴을 보셨습니까? 요즘 저희들은 뭐 고대영 사장 출근길 맞이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이제 신경 안 쓰시는군요. 오든 말든. 2년반 저희가 지키면 숨고 너무 피해가니까. 늦게 나오고 일찍 나오고 뭐 이런 거 숨막꼭지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차라리 그보다는 이 사람의 해임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많이 쓰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고대영 사장의 출몰 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대영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얼굴 보는 것도 이제 필요 없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또 KBS 조합원 여러분들과 많은 일들을 또 사실 내부적으로 시민행동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자회견 또 1인 시위 등등 기획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 우리 정수영 기자님과 함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MBC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결국은 열리는군요. 이거 사실 구 여권이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이 무엇인지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이 출석을 하는지 좀 이사회 전반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박문진 이사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지금 방송 녹음을 하는 이제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요. 전체 이사 9명 중에 5명만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전 여권의 이사들만 있고, 고용주 전 이사장은 그날 불신임안이 처리되는 그날 퇴근하셔서 안 돌아오시고 이제 비상근이 되셨으니까. 나머지 3분은 지금 방콕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가셨군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적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아니 그러면 오늘 임시이사회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셨던데 그걸 내면서 출국을 하신 거네? 그저께 이제 가기 전날 어제 갔으니까 출국 전날에 그렇군요. 주총과 관련한 결의 내용을 무효로 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죠.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고 어제 출국을 이제 하신 거군요.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해임안이 처리되거나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사실 오늘 이사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이제 이틀 전에 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저께. 이후에 법원에서 기일이나 이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가처분이라는 게 사전에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어떤 정치적인 액션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네. 일단 구여권 이사들은 출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건은 단 하나고요.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김장겸 사장 회의만 요게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드디어 그 안건을 눈으로 보게. 예,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분들의 땀과 땀이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방문진에 혹시 가 계신가요? 그렇죠. 9시 반 정도부터 한 400여 분 집결을 하셔서 아침부터 일찍 또 집회를 열고 계신데 김장겸 사장은 예정대로 뭐 한 9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오늘 출석을 하는군요. 그 이제 소명을 해야 하니까요. 본인이 왜 해임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왜 해임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소명을 뭐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방문진에 왔는데 당연히 조합원들도 뭐 구호가 나오고 퇴진하라 이런 것들이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재진들이 워낙 많이 몰렸어요 오늘. 김장겸 사장 때문에. 그래서 그 방문진이 위치한 빌딩이 뭐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데 장소가 좀 협소한데 1층 로비부터 엘리베이터 또 그 방문진 사무실이 있는 층까지 가득했거든요. 취재진이나 조합원들로. 그랬는데 뭐 사실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본인이 소명을 하러 가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는 사안이거든요. 공영방송의 사장 해임건이니까. 그럼요. 근데 그 건물의 6층이 이제 방문진 사무실인데 6층에 내려서 기자들 질문 공세가 쏟아지니까 갑자기 이게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 소명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글쎄 왜 오셨는지 어렵게 이 상암동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오셔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입을 막고 있다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전해 듣기로는요. 근데 뭐 기자들이 사장님의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죠. 당연히 그냥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 것뿐인데. 그렇죠. 약간 포토라인에선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러고 그냥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또 금방. 그러면은 지금 출석을 안 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뭔가요 도대체? 뭐 당사자 소명을 하러 오겠다고 해서 이사들이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근데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명을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또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 다시 상암동 본사로 돌아간 게 아니고 율촌빌딩 맞은편에 또 큰 호텔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김 사장님이 황제 피트니스 끊으신 김재철 사장 그 호텔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김장겸 사장님. 김장겸 사장. 지금도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호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금 대기 중인데. 기다리고 계신 모양이네. 진짜 헬스를 하러 가셨는지 뭐. 그래 지금 현재 지금 오전 10시 35분인데 지금 정회가 된 상황이군요. 근데 만약에 계속 안 들어오고 있으면 지금 이사들이 방문진 사무처를 통해서 저기 분위기 다시 좋게 해놓을 테니까 다시 와라.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군요. 출석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끝까지 안 오면은 어쩔 수 없죠. 뭐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의 어떤 소명 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건데 그걸 뭐 어쩔 수 없고 뭐 돌아서 나갈 때 소명서로 제출하겠다 서류로 뭐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지 않으면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더더군다나 물론 적폐 이사들이긴 하지만 네 분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법적이나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 오늘 회의만을 처리해도요. 어떻게 이사들이 지금 논의를 또 이어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명을 할 기회를 줬는데 일단 출석을 안 하고 옆에 호텔로 가신 상황이고. 진짜 이사 같아. 이거 저희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예상 전혀 못했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진상이군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이 김장겸 체제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럼 오늘도 계속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이 상황이 아마도 제가 요거 상황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마 김 사장이 법적인 해임 절차가 끝나고 사장직을 박탈당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해임 무효 소송 이런 것들을 진행할 텐데 그 소송에 대비한 나름의 절차를 하나 밟은 게 아닌가. 연권 쌓기용. 난 이렇게 소명을 하려고 했지만
뭐 주장일 뿐이지만요. 당시 출입이 어려워서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궤변이나 억지를 늘어놓으려는 포석이 아닌가. 참 얄팍한 술책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이 상황에 지금 목격자가 아마 못해도 100명은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늘 그 취재온 기자들이 뭐가 됩니까? 기자들은 취재하러 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기자인데요. 참 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건밖에 이제 리포트를 안 하신 기자 출신이라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주로 뭐 현장보다는 이제 들어와 있는 영상을 가지고 편하게 리포트를 많이 제작하셨던 분이라서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정말 지금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30분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거 조금 더 지켜보게. 오늘 또 하루 쟁일 아주 재밌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뭐 재밌다고 하기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좀 심각한 사안인데 사실은 오늘 이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고 다른 MBC 사장님도 조금 지금 문제입니다. 어제 결국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화 연결을 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지금 검찰이 어제 전화 연결 안 했어요. 그저께군요. 그럼 연결할 때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 건지 청구를 할지 말지 검찰이 검토 중이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결국은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김재철 MBC 사장님들이 요새 톱스타네요. 이것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속이 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장 실질심사는 일단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밤쯤에 아마 통상 이제 그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김재철 전 사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 상황까지 저희가 어제 목격을 했고요. 정말 10년을 가까이 기다려온 순간이 지금 지금 현 사장이 해임안이 상정되고 또 전직 상황 MBC 파괴의 사실상의 그 근간 원흉이었던 김재철 전 사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최근에 한꺼번에 닥치고 있는데 그저께 검찰에 소환돼서 어제 새벽이죠. 그 하루 자정을 넘겨서 어제 새벽 4시에 이제 검찰 문을 나섰습니다. 엄청 오래 조사를 받으셨죠. 저도 이제 그 노동조합 그 총파업 특보를 제작하느라고 그 시간에도 저 사무실에 있었어요. 나올 때까지 이제 현장에 조합원들이 있고 저도 사무실에서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들어갈 때 모습도 뭐 여러분들이 기사나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나올 때도 뭐 비슷했습니다. 나오는 순간에도 여전히 뭐 모든 범행이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거기 조합원들이 한 2 기자가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새벽 4시에 집에 귀가하는 길에 계속 따라가면서 질문했는데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 표명 전혀 없었고 결국에는 어제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장악 문건을 받고 김재철 사장이 그대로 실행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것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고 이후에 뭐 저 업무방해 또 노동관계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따라붙는 혐의들이고요. 저희 조합원들이 또 이 김재철 전 사장 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일 법원에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그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실질심사를 할 때 이게 사실 김재철 사장이 또 출석을 하지 않나요? 보통은 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죠. 이게 참 어제 오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거 조합원 여러분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벅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 김재철 사장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어제 보도들을 보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제 사유들 중에 뭐 도주 우려도 있지만은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범죄 혐의가 중하면 그것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분명히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죄질이 중하고 또 이게 5년 동안 또 4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꾸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바꾼 거예요. 계속.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증거 인멸의 또 소지가 있죠. 도주의 그리고 본인의 주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분명하게 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여러 참고인들이나 관련 증거나 이런 데서 한결같이 김재철 사장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는데 뭐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요. 사실 뭐 영장이 기각될 이유를 찾기가 쉽지 그렇죠.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끝까지 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오늘 워낙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오늘 방문진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법원, 검찰 이렇게 해서 계속 조합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쫓아다니시는 상황인데 사실 그 MBC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나 또는 MBC 사옥 앞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할 때 우리 허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엄마 부대 막 주옥순님 막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맞불 시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김세희 기자 거기 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혹시 최근에는 또 오늘 또 방문진에 가셨으니까 혹시 또 그런 분들이 혹시 김장겸 사장님 보호하러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방문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팟캐스트 방송도 있고 그래서 상암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현장 상황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고 또 다른 보고를 받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방문진에서 무슨 집회를 하면 꼭 그 맞은편에 꼭 와요. 태극기 차가 왔어요. 맞아요. 분들이 성조기와 함께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저희보다 훨씬 큰 이 현장음을 내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작년 탄핵 정국 이후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상암 사옥 앞에 그 광장이 있잖아요. 여기 매주 수요일 낮에 항상 오세요. 그 애국하시는 분들께서. 매주 오시는군요. 애국가를 4절까지 장장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그 애국가 소리가 들리면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매주 오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죠. 많이 줄었죠. 제법 그래도 한 1,200명 한 세 자리 정도의 규모가 될 때도 있고 그 작년 탄핵 정부에서 근데 최근에는 한 뭐 10여 분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김세희 기자나 최대현 아나운서 이런 그 제3노조 위원장 공동위원장들이 현장에 올라가서 막 연단에서 발언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거 징계감이거든요. 명백한. 이 방송 종사자가 정치적인 어떤 특정 편향된 데 올라가서 저렇게 근무하는 날에 뭐 그분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노조 행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요. 저건 명백한 징계사입니다. 그런데도 뭐 전혀 아무 조치도 없었고 참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그 한 가지 작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노조가 3개가 있잖아요. 공정방송 노조라고 그래서 두 번째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방금 드린 그 김세희 최대현 씨의 그 제3노조가 있고 이 두 노조가 최근에 통합을 선언했어요. 뭐지? 그렇군요. 이제는 MBC에 이제 노조가 2개가 됐다. 참고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두 노조가 통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명은 절대 안 될 거고요. 100명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게 제3노조가 한 110명 안팎 그리고 공정방송 노조가 한 10명 안팎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탈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예 통합을 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그 두 노조가 통합해봐야 그냥 참고로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 여부와 또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또 내일 바로 허유신 기자님과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좋은 소식 한번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마고 팟캐. MBC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잊을만 하면 그리고 한 번씩 이분들이 사고를 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오늘 또 김장겸 사장이 예상치 못하게 큰 웃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전략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이해는 가지만 아무튼간에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진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내 길을 막았다. 알겠어요.
진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MBC는 그렇고 KBS 상황이 썩 그렇게 눈에 띄게 MBC에 비해서 눈에 띄는 점이 없어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MBC가 이렇게 진전이 되는 만큼 또 탄력을 받아서 KBS도 왜냐하면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MBC의 이사장과 사장이 물러난 게 MBC 안에서만 그 영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세력 자체가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해보면은 우리가 KBS에서도 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오늘 KBS MBC 소식도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는 여기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들, 최근에 좀 논란이 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남 활동가가 뉴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댓글 수사 대상자가 또 투신하여 그러니까 사망하셨죠. 우리 검사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임종석 실장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색깔 공세로 인한 어떤 약간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진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정감사, 국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 질이었는데. 네, 요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네. TV조선. 일단 MBC TV조선. 네. MBC도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TV조선이 조금 심했어요. 왜냐면 MBC가 요새 인력이 딸려서. 네네네. 이렇게 나쁜 짓도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힘이 딸려요 지금. 네, 그걸 프레임을 짜고 이렇게 하는 힘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TV조선 보도를 이제 댓글 수사 관련돼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그 6일날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참고인 피의자가 연이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후에 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또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의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또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관점이 다른 방송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우려가 상식 수준이라면 이제 앞으로 드시게 되실. 이들이 죽은 이유가 사망한 이유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적폐청산을 심하게 해서 다 돌아가신 거다라는 주장을 펼친 방송사가 2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TV조선과 MBC였습니다. MBC가 하긴 했구나. 하긴 했어요. 안 하진 않습니다. 이건 쉬웠나 보다. 곁들여서 해주는 수준인데요. 사실 TV조선은 이날 거의 이것과 관련해서 전원책 앵커가 오늘의 인물 소개하는 거 있죠. 클로징쯤에 하는 거 맞죠? 네, 전원책 오늘의 이 사람. 그 코너까지 포함하면 4건의 보도를 했어요. 대단하네. 네, 4건 보도에서 다 검찰을 욕합니다. 네. 검찰이 잘못했다? 네. 강압수사? 네, 그렇죠. 보도 제목도 맨 처음에는 영장심사 앞두고 투신 사망. 이 보도에는 보도 말미에 병원에 달려온 가족과 지인들은 오열하며 검찰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넣어주었고요. 이어지는 주변에 억울하다 호소. 이 보도에서는 전원책 앵커가 아예 시작부터 두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조사를 받았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는 더 심한데요. 사람 죽는 수사는 안 돼. 제목입니다.
네, 제목인데 여기에서 앵커가 먼저 이 수사를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자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검찰 수사가 너무했다라는 내용인데 부장급 간부, 그러니까 검찰의 부장급 간부, 뭐 전직 검찰 간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이렇게 빠른 수사는 본 적이 없다며 그만큼 당사자들의 심리적 압박감도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검사장도 사람이 죽는 수사는 뭐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쭉 나열해서 전해줍니다. 거의 모든 보도에서 변창훈 검사 그 투신 이유를 검찰의 수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전원책 오늘 이 사람 이 코너에서는 아예 그 이 사람으로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그분을 그 주제로 삼았고요. 검찰 수사와 패가망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직 검찰의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어느 언론은 무엇을 위한 검찰 수사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과거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현대정몽원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최근에 롯데 이윤원 부회장, 카이의 김민식 부사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 자살했습니다. 자살이 반드시 수사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그들이 절규하려는 게 무엇인지 검찰은 고민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TV조선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달 30일 날 그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이제 목숨을 끊었을 때도 똑같은 보도를 내놨는데요. 그때 보도 제목은 숨진 채 발견, 수사의 압박감, 물음표. 예. 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짓을 한 게 채널A도 있었고 MBC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한 건의 보도에서 검찰이 책임을 묻는 워딩을 넣어주는 거죠. 인용을 해서. 그 외에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선에서 좀 그쳤고요. JTB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 차질도 없다. 왜냐하면 뭐 워낙 지금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까지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JTBC 보도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은 검찰 개인이 아니라 윗선에 대한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 돌아가신 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데 사실 명령을 받고 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이 자살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게 이분들은 아무래도 말하신 대로 시켜서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살이 뭔가 그 윗선의 개입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방편들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사유는 물론 자살이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의문이 좀 따르고 있죠. 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가 죽을래? 아니면 이거 우리 공개할까?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그런 그렇죠. 장면들을 사람들이 막 되게 떠올리고 있는 그런 걸 거죠.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TV조선이 이것만 이런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6일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아주 진상을 떨었습니다. 정말 수준 이하의 색깔로 입에 담기가 어려운 공세를 했는데요. 제가 입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했다. 청와대를. 네, 이런 말을 해줬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인사들이 이런 반미 뭐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봤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반미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아니 반미 그런 사고에 안 벗어나면 안 돼? 잘 모르겠는데 큰 잘못인가요? 반미에서 못 벗어나는 게? 뭐 그런 말들을 하셨는데 이런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지리도 아니죠. 인격모독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현한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요 상황이면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색깔 공세를 펼친 쪽에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색깔론 공세가 나왔다고 그냥 건조하게 가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건조하게 이제 잔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건데 놀랍게도 애초 이렇게 잘못된 질문으로 촉발된 이런 공방을 일부 방송사는 임 실장이 발끈했다.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희경 의원과 같은 편인 방송사, 뭐 TV조선, MBC. 네, 아까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맞추는 척하지 마세요. 네. 네. TV조선이 이날 내놓은 보도 제목이 주사파 장악 vs 그게 질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원적인 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사파 전대입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지적을 받자 그게 질이냐고 발끈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직 비서실장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전희경 의원의 질의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냥 이게 뭐 색깔 공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질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임종석 실장은 발끈했어. 그리고 이건 되게 이례적인 태도야. 답변 태도야. TV조선 수준 알만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게 윤우리 기자분이 쓰신 기사인데요. 그 사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전희경 의원하고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의 공방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임 실장은 김정숙 여사가 졸업한 숙명여고 전성시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발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임 실장이 답변을 하는데 여사님께서 인사에 전혀 개입하는 바가 없고요. 여사님을 이 장면에 끌어들이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되게 그냥 표정도 나쁘지 않고 되게 침착하게 답변을 하고 않아요. 전혀 발끈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런 거는 개입한 바 없고요. 여기에서 끌어들이는 건 조금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침착하게. 근데 이걸로 왜 발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무리 봐도 TV조선이 임 실장은 계속 발끈했다. 앞에서도 발끈했고 다른 질문에서도 발끈하고 임 실장은 발끈남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폐지가 답이다 진짜. 아니 이렇게 내가 방송 모니터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피드백이 전부 폐지가 답이다 이러면 아니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짓이야. 납득을 하지 내가. 네. 그 외에 뭐 MBC 채널에도 임 실장 발끈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줬고요. 그 외에 JTBC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주사파 비난.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은 막 주사파를 비난했지만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다. 그래요? 색다른 소식이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한국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서는 주사파 공세를 이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우택 원내대표랑 임종석 실장이 좋은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좋은 얘기를 의원 시절에 나눴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희경 의원 주장대로라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사파와 술도 먹고 얘기도 나눈 셈입니다. 이미 뭐 의정 생활도 오랫동안 같이 해온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사파 얘기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돌려 깔라고 그렇게 보고 야 머리 좋다. JTBC가 확실히 취재를 잘하네. 재밌죠. 정우택 의원은 자기네 당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술도 먹는데 전희경 의원의 말에 의하면 주사파랑 그렇게 노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JTBC도 그냥 확 욕을 해버리고 싶은데 뉴스에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잘 돌려 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머리 좋아요. TV조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거 안 배우고. 네.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진짜. TV조선. 약간 TV조선이 기가 살았다. 이제는 눈치 안 보네. 너무 요새 보면 너무 나대요. 미쳐 날뛰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재승인 심사에서 내년 4, 5월쯤에 이행 조건 점검
이행 실적 점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굴러가는 걸로 봐서는 네. 내년 5월에 무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적폐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방송만 한다고 종편입니다. 종일 편파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가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네, 돌아왔습니다. 어디가 또?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감사원. 감사원 앞에. 감사원 가보셨습니까? 감사원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님들? 모릅니다. 모르시죠? 몰라? 네. 감사원에 가서 기자회견 하고 왔어요. 감사원 앞에 가서. 근데 감사원이 삼청동 길 안쪽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좋은 카페와 아주 핫플레이스 그런 곳을 이렇게 싹 택시를 타면서 싹 지나가가지고 감사원 앞에 갔는데 정말 낙엽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기자회견 하는데 진짜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거 하기 적절치 않은 날씨다. 너무 멋진 날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 감사원이 제발 KBS 이사의 비리 혐의들을 제대로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조속히 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임명권자 그러니까 대통령께 해임을 요청하는 그런 결단을 좀 내리기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뭐 빨리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KBS가 좀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그 성재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원과 KBS는 깊은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 결과로 정현주 사장이 과거에 해임됐었고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동안 KBS가 망가진 데 있어서 감사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번 감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감사원과의 인연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감사원이 정말 그 뭐 이렇게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 이런 데가 진짜 일을 잘하면 훨씬 더 개선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주변을 보면 적폐투성이잖아. 그런 거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문.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신문을 털어보겠습니다. 어제 요즘 우리 너무 이 약간 우리가 선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신문, 방송. 일단은 종편은 늘 그랬고 또 이제 방송 보도가 TV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선정적인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제 우리 신문 모니터 하시는 규명 씨께서 나도 한번 이렇게 규명 씨가 나도 한번 이렇게 우리 활동가가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신문에도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동아일보 요 그렇죠. 기자가 나도 한번 이렇게 한 거 신문 기자도 나도 한번 뒤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이제 초안을 보내줬어요. 내용이 뭐냐면 스킨십 없이 술 친구 1시간 10만 원 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예요. 김동혁 기자가 썼는데요. 보도 제목이 벌써 두 분이 쓰셨어요. 둘이 김동혁, 신규진.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인터넷 연애 알바라는 것을 알아보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종 성매매를 매우 상세히 소개하면서 호기심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보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먼저 이색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라면서 편하게 저녁이나 함께할 사람 찾아요. 좋은 분과 술 한잔 하고 싶어요라는 글을 먼저 맨 앞에 전합니다. 그러면서 연애 알바가 이렇게 그저 외롭고 바쁜
사람의 좋은 말벗을 찾는 정도의 일 같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동아일보가 자기가 기자가 편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후 A씨를 비롯해서 20명이 넘는 여성과 온라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직접 기사에 씁니다. 31세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프로필을 올리셨다고. 자기가 대기업이네. 네. 네. 대기업인 건 맞나? 동아일보면? 네. 네. 친일기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집요하게 성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의도를 계속 자기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특히 A씨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자기는 이제 술 한 잔만 하고 고민만 들어주는 것이다. 주로 연애에 지친 20, 30대 남성들이 많다. 절대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나는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라고 그 A씨라는 그 알바한다는 사람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기자가 만약 500만 원이 눈앞에 있다면이라고 물었고 그러자 A씨가 솔직히 흔들릴 것 같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매매할 의사가 있다는 식의 그런 이제 스토리죠. 그리고 기자가 20여 명이 넘는 여성과 온라인 대화를 나눴는데 스킨십 금지를 내세운 사람은 두세 명에 불과했고 모두들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이야기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금 기사를 읽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기자가 이런 분을 20명을 만났어요. 20명도 넘게. 그러니까 20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 20명이 넘게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난 게 아니야. 다 친 거지. 낚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온라인으로 계속 채팅을 통해서 자기가 그럴 사람을 계속 찾고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계속 물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웃긴 게 이 보도가 성매매 방법 있잖아요. 성매매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너무 자세히 써주는 거예요. 어떤 멘트를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격까지 이제 뭐 1시간에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가격까지 서로 노골적으로 제한 요구한다 해서 사실 이렇게 이런 기사를 안 읽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차마 이렇게 못할 사람에게도 이 기사를 읽으면 나도 한번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볼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단어라고 그래야 되나? 그 표현을 그냥 다 알려주는 거죠. 범죄 개설서죠, 네. PPL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보도를 왜 했냐? 연애 알바라는 것이 갑자기 최근에 생겨났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무슨 데이트를 해준다거나 미팅이라는 무슨 모임 같은데 같이 가준다거나 이런 알바는 사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네. 만남만 하는 알바는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성매매로 이어진다라는 지적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 새로운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튼 시의성이 전혀 없는 이상한 보도였다라는 거고요. 이 보도에서 제가 가장 지적을 이제 세게 한 건 뭐냐면요. 보도 말미에 회사원 이모 씨도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DM을 받았다. 그러니까 1:1 쪽지를 받았다. 이 씨의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는 그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연애 알바를 제안했다라고 해요. 보도에서. 그런데 성매매를 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사실상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모르는 여성에게 모르는 남자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너 나랑 성매매 할래? 이렇게. 그런데 보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기분이 나빠 사진을 모두 비공개로 바꿨다.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이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기자처럼 열심히 내가 마치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성매매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막 쳐봤더니 이게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라고 하고요. 화면을 스캔해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도에서도 성매매 제안을 받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일보는 전혀 문제 의식이 없이 사진을 비공개로 바꿨다. 이거는 그 여자는 화가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줘야지. 사진을 바꿨다. 재밌지? 하고 끝난 거 아니야. 사진을 지웠다 그러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여자들은 절대 SNS에 사진을 올리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 사진을 지우는 거밖에는. 그래서 사진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제가 이런 걸 만약에 받으면 저도 이제 딸이 둘이니까 애들한테 너 혹시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말해주려고 찾아본 거거든요. 어제 기사를 이거 보도를 보다가.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 보도에서 아무튼 호기심을 너무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 성매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고 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매우 흥미로운 일 끝 이렇게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이 기사가 지금 읽어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성매매 그러니까 이 뭐 만남 데이트하러 나온 여자분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기를 해보니까 사업을 위해 연애 알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꿈은 맞아. 의류 수입업, 거창해 보이지만 해외 직구로 옷을 들여와 SNS나 블로그 등에서 판매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뒤에 보면은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나는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돈이었다. 만약 500만 원이 눈앞에 있다면이라고 묻자 솔직히 흔들릴 것 같다며 자신 없이 말했다. 이 모든 뉘앙스는 여기 나온 여자분을 조롱하고 있죠. 약간 그렇죠. 비아냥거리고 있는 뉘앙스에 너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하지만 500만 원에 몸 판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사가 그따위니까 밑에 댓글들이 어제도 제가 그 댓글들을 살짝 보니까 여자들은 참 살기 좋아, 살기 편해 막 이런 근데 댓글이 막 이 남자, 이 기자가 지금 이건 취재를 위해서 했다고 쳐도 여기 나가는 남자에 대한 지적은 정말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시각이 이런 범죄, 이런 문화, 풍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여자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여기 나오는 애들이 진짜 돈 때문에 몸 파는 애들이야. 막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난 거예요. 역시 폐지가 답이다. 뭘 폐지를 해? 폐간. 역시 폐간이 답이다. 아무거나 폐지하라고. 진짜 조중동은 폐간이 답이다. 아니 근데 연애에 지친 20, 30대 남성 너무 그리고 왜 20, 30대 남성은만 연애에 지쳐? 그리고 왜 연애에 지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가 너무 어수선하고 기분 나쁜 그 저기만 정말 주고 기분 나쁜 호기심만 아무튼 불러 이렇게. 쓰레기 같은 기자군요. 다음 댓글에 막 이런 거 나오죠. 했어. 막 이런 거. 그게 딱 제 마음입니다. 이분은 했네에서까지는 못 가고 하고 싶었어. 예,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취재에 무지하게 열중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드려야겠다. 채팅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명 일간지 기자가 20명이랑 이렇게 채팅한다는 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제가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으면 낚시성 채팅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을 모니터 한 10개 두고 했을 거예요. 모니터 10개 두고 하나씩 띄워놓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 동아 미디어 그룹 기자들은 참 기자 생활 편하게 한다. 예.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 아무튼 이런 보도가 어제 동아일보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 미디어 탈국기 수준이 이렇게 같이 떨어져서 큰일이요. 이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뭐 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댓글이 있고 그런 의심을 사게 하는 나쁜 보도다. 그 말씀드린 건데. 예, 우리 진짜 댓글 읽어주는 코너 하면 재밌겠는데. 그래서 약간 김생민의 영수증을 따라하는 거죠. 네. 스피! 네. 배간! 장간! 좋은 건 장간. 예, 저희에게 매번 무엇인가를 보내주시는 회원께서 어제는 또 어떤 것에 꽂혀서 꾸찌뽕 황과 꾸찌뽕 차를 보내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그 광고를 많이 하는 그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녹차 같은 거예요, 일종의.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따가 다 제자리에 와서 하나씩 가져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향이 괜찮습니다. 저도 어제 먹었습니다. 그 감리차 맛인데요. 굉장히 깨끗한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아주 좋다고 하니 많이들 가져가서 드시고요. 꾸찌뽕 환도 몸에 좋다는데 그것은 이렇게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거는 처장님 전용으로 온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이 왔습니다. 게다가 또 어제 저녁에 이 빼빼로가 또 왔죠. 빼빼로가 또 커피도 보내주시고 또 왔고요. 커피도 왔고요. 뭐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잘 먹고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